이노구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KBL 롱앤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가 나란히 청고 동비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더 동글동글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한강을 달리셨는데. 예, 제가 이제 어제 이 한강에 또 저희 집 앞에 한 20분 거리 한강입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러너들과 함께 네네. 달리기를 했어요. 예, 달리- 그들은 저희 존재를 모르지만 달리고 와서 편의점에서 라면 한 2개에다가 네. 닭다리 3개 이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탄수화물 안 먹었습니다. 소세지 먹었어요. 단백질로.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어제 한강을 달린 이동환 네. 기자와 힘께 KBL 롱앤팩트 1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1부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KCC, 현대모비스, KGC, 오리온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리그컵이 또 한창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브랜든 로이님이 이동환 하트를 이동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저희들의 어떤 시너지를 칭찬하는. 마치 이제 뭐 저희가 조금 나겠지만 두경민, 김낙현 듀오처럼. 네. 그래도 이제 이동환 듀오의 어떤 막강한 시너지. 요즘에 근데 저희의 이 콤비네이션에 대한 네. 칭찬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 강력한 원투펀치죠. 그렇죠. 그러나 예. 나머지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길정님께서 와 방송 시간 1시간 대박 그러셨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좀 말이 많다 보니까 1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작진이 쓴소리를 했죠. 1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그 1부 끝날 때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네. 왜 이렇게 길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 팀장이 밤에 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제 자기 일이 끝났다며. 그래서 미안하다고. 진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조절을 하면서 네. 예, 너무 부담 안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커피구름님이 각 감독님들 중 구라가 심한 스스로 순위 뽑아주시고 1위 되신 감독님과 전화 연결해서 소감 물어봤으면 좋겠다. 예, 지난주에 굉장히 핫하셨어요. 근데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예, 이건 청취자님들의 욕심이야. 맞아요. 우리 취재추를 그냥 끊어버리시려고. 큰일 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전화도 잘 안 받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러다 보면은 취재를 못 해요. 이렇게 하면은. 네. 감독님이 지금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네.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다들 뭐 컵대로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설마 이리로 때문에 그러시려고. 설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상욱님이 신인 드래프트 10개 구단 이동환 유동혁 기자의 예상픽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거 다음 주에 해야죠. 우리. 그렇죠. 근데 추석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이제 28일에 그 드래프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28일 화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일 뭐 이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해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10개 구단 쪽에서 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정보로는 원래는 이정현, 하윤기 투톱이었는데 이원석까지 해서 빅3 네. 빅3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면 이원석이고 지금 현재를 보면 뭐 빅맨이 필요하면 하윤기, 그렇죠. 이정현도 괜찮다 뭐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또 좀 더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KT, 오리온 이렇게 1, 2, 3 순위가 지금 걸려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박성철님, 정혁은이 부상인데 가스공사 우승. 정혁은의 리그를 흔드는 선수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력상 무리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또 이 컵대회, 물론 컵대회 한 경기로 뭔가를 이제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힘들죠.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두경민 선수가 한국가스공사 트레이드 됐을 때 저희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하디슈로 따로 다루기도 하고 네. 뭔가 보람이 있더라고요. 경기력이 상당했는데 저희가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이죠. 그렇죠. 이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망하면 욕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하도 욕먹고 사과하는 일을 많이 해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우리가 뭐 주관성을 썼거나 그러면 안 돼. 또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한국가스공사는 일단은 제가 볼 땐 합격.
그 나중에 또 우리 가스공사 얘기를 할 때 바로 가스공사 나오네요. 네, 하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KCC부터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KCC가 사실은 이제 그 라거나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이렇게 1, 2옵션 됐는데 라거나 선수가 지금 불참을 하면서 국내 선수로만 리그컵을 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토요일에 첫 경기를 치렀죠. LG와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외국 선수들은 모두 결장을 하고 국내 선수들만 경기를 치렀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이날 뭐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근희. 그렇죠. 였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 한 2주 동안 좀 계속 좀 언급을 했는데 역시 공격은 뭔가 좀 재능이 돋보였고 다만 수비는 유도혁 기자도 지적하셨다시피 아직은 뭔가 모자란 모습이 확실히 보이긴 했어요. 사실 네. 리그컵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렇죠. 이 선수의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가능성과 어떤 그 보완점을 갖다가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보완해주고 또 이제 정규리그를 대비하는 그게 뭐 리그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근희 선수가 컵 대회 때 경기력은 저는 뭐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역시 대학 최고 슈터가 맞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슈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귀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군 면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풍부했고 사실 또 지난 시즌은 KCC에서 진짜 운동 열심히 하면서 코칭도 따로 받으면서 최근에는 야간 훈련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뭐랄까 준비를 한 느낌이 있었고 전창진 감독이 가만 놔두질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이날 이제 마지막에 뭐 이관희에 대한 수비가 되게 불안한 장면들이 한 두 장면 연속 나오니까 전현 감독님이 벤치에서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창진 감독 시즌 1호 호통. 네, 그렇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3루씩 10개 넣어도 그런 식으로 수비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 예, 정신 차려라. 예, 이렇게. 근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독님이 관심 있고 아끼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전차진 감독의 어떤 지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찍과 당근을 절묘하게 쓴다는 건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마라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할 땐 세게 얘기해. 예. 그렇죠. 세게 그렇죠. 아주 세게. 강하게 조련을 시키시죠. 전찬진 감독이 이근희 선수의 그런 수비 약점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그리고 네. 승부처에서 그럴 걸 몰랐을까요? 근데 쓰면서 이제 느껴봐라. 그렇죠. 이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근희 선수가 수비에서 구멍이 나니까 딱 걸렸어. 그렇죠. 너 공격에서도 이렇게 어깨 들어왔지? 딱 걸렸어. 자 이제 간다. 그렇죠. 레이저 강사를 빠바바방 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역시 뭐 유동 기자도 지적하셨지만 이근희 쪽에서 구멍이 생기면 전체적인 수비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전 슈팅 가드로서의 어떤 대체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현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있고 여기 뭐 가드가 많지만은 확실한 뭐 에이스 슈팅 가드라고 할 만한 선수가 이정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안목으로 좀 이 혹독하게 좀 코칭을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슈팅력 자체도 좋지만은 어떤 리드 앤 리액트라든지 그리고 볼이 없을 때 뭐 이제 뭐 베이스라인을 타서 코너로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이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특별하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냥 슛 좀 던질 수 있다는 어떤 가드들과는 좀 다른 어떤 능력이랄까요? 저는 되게 좀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공격 모습은. 그러니까 이게 이근희 선수는 공격은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수비를 얻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고 이게 만약에 됐을 때는 주전 혹은 주요 식스맨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제 기회를 조금 적게 받을 수 있죠. 물론 쓰긴 쓰겠지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전창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비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선수의 어떤 수비 약점을 메울 수 있는 또는 이 선수가 수비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메울 수 있는 어떤 포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이근희 선수가 수비에서 어떤 부담감을 조금 덜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세팅을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냥 이근희 선수한테 그게 너는 안 되니까 만약에 기회를 안 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서로 루즈루즈 게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KCC가 뭐 태백
스펙 훈련도 갔다 왔고 네. 송교창도 이날 출전을 했죠. 18분 정도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정현 선수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후에 전찬희 감독님이 현재 이정현 몸 상태 가장 좋고 30분 이상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컵대회 때 이정현의 컨디션과 비교하면은 지금 사실 비교하기 되게 힘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현이 사실은 KCC 이적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첫 새 시즌은 국가대표 차출 때문에 사실은 팀과 훈련을 거의 못한 채 시즌을 이제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굉장히 몸을 잘 만들었다가 무릎 부상 당하면서 이걸 다시 그냥 시즌 맞춰서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아무래도 전성기 마지막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멘트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올 시즌의 KCC는 이 전력으로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중심이 이제 이정현 선수인데 근데 이제 전찬진 감독은 이정현 선수하고 맞지 않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전찬진 감독은 2점 슛의 포인트를 맞춘다고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팀이 스페이싱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컷인을 하거나 백도어를 하고 또는 2대2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 효율을 갖다 높여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정현이 KCC에서 어떤 실질적인 에이스가 되려면 많이 뛰면서 이정현이 공수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정현 선수가 작년까지 어떤 그 단점이 있었냐면 뭐 장점은 많은 선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단점이 있었냐면 활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상대 그 2대2 공격을 하는데 2대2 공격의 어떤 효율성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팀 동료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자기가 스스로 돌파를 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정현의 팀에서 지금 가장 좋다 30분 이상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태다 그랬는데 이정현의 활동력은 제가 볼 때는 컵대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시즌과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이정현 선수가 팀 동료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득점도 득점이지만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데 이거 좋은 건데 근데 이정현이 진짜 에이스가 되려면 승부처에서는 자기가 뭔가 득점을 해주고 활동력을 높여주면서 수비에서 어떤 공헌도 이런 부분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정현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그 전찬진 감독도 그동안은 계속 그래 왔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이제 FA 마지막 회고 원래는 그냥 이정현과 송교창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라그나 중도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전찬진 감독이 약간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멘트에 가장 좋고 이정현 괜찮고 이정현 위주로 가자. 그러니까 나 이정현 믿어.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 이런 그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멘트에. 그렇죠. 또 전찬희 감독님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선수들의 심리, 선수들과의 심리전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감독님들 구라쟁이들이라고. 그렇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다 100% 진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의도도 좀 담겨 있다. 이정현 선수와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직접 대화는 하지 않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렇죠. 던지는 그런 화법. 그렇죠.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현 선수 활동력이 좀 좋지 않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약간의 채찍을 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찬진 감독의 어떤 그 채찍과 당근의 어떤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송교창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송교창 선수는 여기서 이제 스텝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 무대도 좀 그 활발하게 가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자신의 틀을 좀 더 깨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 MVP급 레벨의 어떤 선수가 되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경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초반에 뭐 드래프트 얘기도 했는데 이 팀이 이제 그 4강 플레이오프 갔기 때문에 5% 확률이 있었거든요. 추첨해서. 근데 4순위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네. 사실 확률대로라면 한 7, 8순위 정도가 나올 상황이었고 이작 감독도 그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약간 기분적으로 당황스러운 지금 그런 걸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유작 감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7, 8순위 생각 드래프트 준비하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표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4순위 딱 뽑았을 때 타타타 또 뭔가 또 와 있죠. 그렇죠. 왔어. 완전히 다른 떴어.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하리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7, 8순위가 걸렸을 경우에 뽑을 선수를 거의 정해준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이 4순위가 나오면서 완전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또 다른
내심 기대했던 플랜 B를 가동을 할 때가 됐고, 근데 이제 이게 현대모비스 상황과 이번 드래프트의 어떤 성격과 약간 이제 뭔가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게, 현대모비스는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좀 외곽 자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민구 선수가 은퇴를 했고 기승우 선수 좀 안 좋은 사건 나가면서 지금 사실 윙 자원이 좀 부족해요. 이우석도 3번에서 사실상 장신 1, 2번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윙에서의 어떤 보강이 필요하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 빅맨이 되게 풍부한 드래프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윙 쪽은 오히려 조금 자원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 4픽으로 그럼 누구를 뽑을 것인가? 빅맨 뽑기에는 장재석 함지훈이 있고 또 윙 뽑기에는 4순위라는 순위가 뭔가 좀 아깝고 어떤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 3순위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하윤기, 이원석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뭐 선상혁이라든가 뭐 신민석이라든가 뭐 신승민이라든가 또 몇몇 그 얼리 선수들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4픽이 나오니까 가장 애매한 순번이 된 거죠. 근데 그렇죠. 현대모비스의 그동안의 어떤 드래프트 특징을 보면 확실한 주특기가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네.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확실한 그 주특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구영 2군 코치 코치 같은 경우에는 장포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슈팅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뽑았던 거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지금 같은 그리고 또 어떤 그 확실한 장기라고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이제 잠재력 뭐 이런 부분도 그 항목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아마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지난해 드래프트처럼 구라를 많이 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빅맨 지명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4순위에서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가 선상혁인데, 근데 이제 저는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사실 그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4순위는 정해졌다, 현대모비스가 선상혁을 거를 리 없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전화도 돌려보고 듣는 느낌으로는 선상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4순위 선상혁이고 5순위부터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고 이렇게 판단하시기 굉장히 이르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비스의 어떤 이 블러핑을 통한 어떤 뜬금픽도 가능하다. 저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럼 4개예요. 나는 현대모비스 선상혁이다. 아니다. 전 아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이게 그냥 내 피셜은 아니고 이렇게 저도 이제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그 뭔가 저도 이제 이동욱 기자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독님들의 어떤 거짓말과 진실이 담긴 질문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거든요. 느낌 와요. 선상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4순위로 선상혁을 뽑지 않는다면 유작 감독님이 우리 이동환 기자한테 핫바 5개 사줘야 됩니다. 뽑지 않는다며? 좋습니다. 제가 반드시 감독님께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솔직히 저는 단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선상혁 좋은데. 선상을 높게 보시는군요. 이거는 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드래프트 할 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별로 같아요. 이거부터 벌써 갈리는 것 같군요. 그거는 또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신드래프트 특집을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GC 인삼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지금 분석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이 팀이 이제 어제 KT랑 컵대회를 했는데 사실은 외국 선수들이 모두 없고 오색은 양이종 모두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승패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르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변준영의 포인트 가드, 메인 볼핸들러 어떤 역할 얼마나 잘 수행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우동현의 어떤 이제 그 옆에서 어떤 사이드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일단 어제는 좀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어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작년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변준영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대표팀 다녀오면서 몸이 아직 다 안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플레이에서의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탑에서 정말 메인 볼핸들로서 2대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제도 옆에서 45도에서 공격 전개가 많았다면, 어제는
김세희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래서인지 몰라 탑에서의 핸들러 역할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이동혁 기자가 지난 시즌 중에 많이 언급했을 때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플레이가 좀 불안하다, 미드레인지 게임이 없다, 이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드랍백 수비를 해서 미드레인지 진입이 가능해졌을 때 거기서 볼을 캐치하는 타이밍, 그때 스텝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죽은 패스가 밖으로 나가서 그거를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도 많았고, 이 선수 특징이 뭐냐면 2대1 할 때 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상체를 세우고 곧 세우고, 해체에 대해서는 피지컬이 좋으니까 곧 세우고 이제 멀리 이제 관망을 하면서 쭉쭉쭉 3점 라인 밖에서 뿌려주는데, 깊게 들어가서 하는 패스는 거의 골 밑에 떨궈주는, 빅맨을 떨궈주는 패스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패싱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미드레인지에서 거기 더 못 들어가고 그냥 패싱 게임이 거의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일단 어제 모습만 보면은 조금은 걱정이 된다. 저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그렇죠. 네. 100%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게임만 보면 네, 물론 그렇죠. 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 이제 자원이 안 갖춰지는 상태고, 그렇죠. 옷에 네. 그냥 양의종이 없는 상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메인볼 핸들러 겸 이제 에이스를 해야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쵸, 이게 아직은. 변준영의 어떤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변준영 선수가 국가대표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국가대표를 원래 갔다 오면, 특히 시니어 선수들이 갔다 오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에 세계 선수권도 마찬가지인데, 갔다 왔을 때 센 상대하고 하면 이제 국내 무대에서는 약간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고, 자기가 그 부분에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면서 클래스가 살짝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있는데 변준영 선수가, 저는 변준영 선수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랬을 때 사실 성장이 좀 싹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선수의 어떤 그 실링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서 좀 더 큰 선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상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뭐 약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이제 슈팅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약점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왜 보완이 안 됐냐고 했을 때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24시간 이 선수하고 뭐 살지는 않으니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노력의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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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실망했어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경기 가지고 아직 뭐 몸이 완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죠. 일단 첫 경기 인상은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동현에 대해서 제가 저는 언급을 꼭 하고 싶은 게, 이제 변준영의 주전 포인트 가드론에 대해서 언급할 때 김세희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멘트를 하셨었습니다. 변준영은 좀 어느 정도 하던 대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 시키고, 여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동현이나 박지한 같은 자원들을 옆에 붙이면서 변준영의 그 공격적인 색깔을 조금 더 살려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동현이 지금 어제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의 어떤 슈팅력이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물론 이 선수가 핸들링이나 어떤 1위 게임에서의 어떤 장점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준영의 핸들링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은, 옆에서 붙었을 때 뭔가 이 우동현이라는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목을 그래도 해볼 만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 변준영에게 그 역할 확대를 좀 과하게 시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더 과하게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분명히 뭐 공세에 어떤 약점이 드러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박스로 붙이는, 예전에 유작 감독이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문태정이 완전히 그 폭풍 같은 득점을 했을 때 필리핀 선수들이 문태정의 어떤 순발력 약점으로 이제 골밑을 파고들었을 때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문태정을 빼는 게 아니고 양희종 선수를 박스로 붙여 주면서 문태정의 어떤 공격력을 갖다가 강하지 그대로 유지시키다든가 뭐 이런 유의 이제 그런 박스를 붙여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변준영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쵸. 그걸 못하는 상태에서 박스로 붙여주면 오히려 이 팀은 그냥 루즈 게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갈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시즌 전체가 좀 뭐랄까 헝클어질 수도 있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주영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말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우동현 선수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동기의 느낌, 그러니까 보조기의 느낌이고 이 보조기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메인 그런 동력이 제대로 이제 가동하지 않으면 이 그 보조 동력을 갖다 단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또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전체 3순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전력 보강 기회를 얻었고, 이제 이 강호준 감독님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예, 탑 3는 확실하다. 그래서 남는 선수를 뽑는다. 예, 이게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탑 3가 확실하다는 게 저는 이 말 맞다고 보는데 하용이, 이정현, 이원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현장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링은 이원석이 확실히 좋다. 키워볼 만한 제목이다. 근데 하윤기가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정현대로 가드로서 뭐 저도 이제 시즌 드래프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수는 보면 볼수록 좀 묘한 느낌이 있어요. 묘한 느낌. 네,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는. 네. 저는 처음에는 이 선수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별론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묘한 느낌이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빅3는 맞고 그 여기에서 이제 오리온은 이정현이 만약에 떨어지면 땡큐. 그렇죠. 근데 하용이나 이원석도 나쁘진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결국 관건은 뭐지? 그러니까 사실 오리온이 단 1년 만에 완전 빅맨 공화국으로 그렇죠. 공화국이 해버려서 사실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정재 선수는 어떤 이제 뭐랄까 이종현 자극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통해서 좀 이제 이종현 선수를 더 이렇게 좀 경쟁심을 불태우는 느낌이 들고 결국에는 이승현, 이종현, 박진철이 좀 빅맨진의 키라고 본다면 근데 사실 탑3에서 뽑은 이원석이나 하윤기를 만약에 데려온다면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예, 사실 뭐 정말 길게 보면은 뭐 이세현 선수가 또 내년에 FA고 만약을 대비한 어떤 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명하는 빅맨이 근데 단순히 또 이번 시즌만 보면은 또 이제 결국에는 또 정리가 필요한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호준 감독님께 그래서 이제 빅맨이 좀 많지 않나요?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드래프트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그림들을 봐야 된다. 큰 판을 봐야 된다. 라고 묘한 멘트를 감독님이 남기셨습니다. 요거 네. 100% 팩트입니다. 요거는 팩트다. 요거 100% 팩트예요. 역시 진솔한 강호준 그렇죠. 요거 100% 팩트인데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급할 게 없다. 그렇죠. 이게 페이크 같지만 이것도 팩트예요. 왜냐? 자, 첫 번째. 이승현이 올 시즌 끝나고 FA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정말 모르죠. 네. 근데 그러면 오리온은 여기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빅맨을 많이 뽑는다. 빅맨을 많이 뽑는다. 하윤기나 이원석을 뽑는다. 이종현하고 그냥 쌍으로 가지고 가면 돼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골밑 걱정은 뭐 없죠.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이종현이 부활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종현이 만약에 부활을 못한다 그러면 하윤기나 이원석을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올 시즌에 이승현, 이종현 만약에 하윤기나 이원석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고 박진철, 이정재까지 있으니까 엄청 많죠.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승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 킵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빅맨이 필요한 팀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줄 테니까 누구누구를 달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윤기나 이원석 중에 한 명을 달라라고 그럴 거예요. 이종현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만약에 윙자원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윙자원이 필요하니까 윙자원이 굉장히 쓸만한 자원이다. 그럼 바꾸면 되죠. 과연 어떤 팀? 근데 저는 생각나는 팀이 있는데 딱 이렇게 딜을 진행할 만한 팀이 있는데 일단은 뭐 어디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삼성이 전략적으로 이번 드래프트 임한다면은 오리온이랑 뭔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순위로는 이제 이정현을 뽑는 거죠. 네, 이정현을 뽑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정말 저 혼자 그냥 부장하는 그림이에요. 맞아요. 네, 이건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정현을 뽑고 이제 오리온이 예를 들어서 빅맨을 무조건 빅맨 하윤기, 이원석 중에 한 명인데 뽑으면은 삼성이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 있지만 어쨌든 임동섭, 장민국
그리고 차민석, 배수용 예, 이렇게 풍부합니다. 근데 배수용은 제외한다면은 임동석과 장민국 중 한 명으로 오리온과 뭔가 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카드가 좀 부족한가요? 네, 임동석과 장민국으로 하용기나 이원석을 주려고 그럴까요? 그거는 네, 예, 그건 그렇죠.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죠. 이건 실패한 제안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카드가 안 맞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 그런 그림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하용기 이원석이 싫으면 이종현? 뭐 이제 삼성은 이종현? 이종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동석, 임동석, 장민국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다른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현대모비스가 선상혁을 안 뽑아. 안 뽑고 다시 이제 뭐 최진수나 이우석. 뭐 예를 들면 그쵸.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저희의 어떤 그냥 공상이에요. 최진수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제 윈자원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KGC에서 문승권이나 전성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거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또 이번에 이종현 저희가 뭐 체중 감량했다 이런 얘기를 뭐 자꾸 드렸는데 지금 예년 이맘때 대비 거의 7kg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우준 감독님이 따로 미팅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이종현 선수의 어떤 분발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살아나면 오리온도 뭔가 패가 늘어나는 거죠. 트레이드 출신 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또 강우준 감독이 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라둘리차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더라. 인성이 좋다. 그렇죠. 그 선수 별명이 생겼습니다. 별명이요? 네, 둘리입니다. 둘리. 라둘리. 둘리라고 불러요? 그 왜 둘리냐? 왜 둘리냐? 네. 자, 둘리라는 만화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다. 너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 둘리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갖다 붙이는 거 정말 잘 갖다 붙여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언어의 연금술사입니다. 결국에는 라둘리치의 새 시즌 미션은 KBL의 둘리가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 2년 전쯤에 올스타전에서 이제 리오넬 리어스 선수가 둘리 복장을 하고 올스타전 그러네요. 라둘리차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 선수도 둘리 복장 한번 하면 어떨까? 그렇죠. 네, 좀 사이즈를 키워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규 선수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피카츄 그리고 둘리.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그컵에서 무시무시한 압도적인 공격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팀이 사실 상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네. 그렇죠.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무가 연습 경기도 못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무전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섣부릅니다. 다만 어쨌든 그냥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두경민, 김낙현 콤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일단은 유도학 기자께서 기사도 쓰신 걸로 아는데 수비가 되고 이 에너지 레벨이 기반이 된 투가드라는 게 거기다 슈팅력도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요즘은 사이즈가 좋으면 더 좋지만 사이즈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비에서 어떤 압박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언더사이즈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 뭐 이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언급했던 게 두경민의 수비력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낙현의 수비력도 그러니까 활동력이 나쁘지가 않고 그동안에 이 선수가 뭐 공격 반쪽짜리 선수가 아니고 수비를 어쨌든 하면서 약점은 그렇죠. 있지만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시너지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 수비가 되면 이 두 선수를 이렇게 세웠을 때 시너지가 엄청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비가 약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예전부터 어떤 전방위적인 압박, 피지컬 이걸로 사실 상대의 공격을 좀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두경민, 김낙현이 앞선에서 같이 압박을 하다가 상대가 밖으로 좀 밀려나서 좀 이제 죽은 패스를 밖에서 돌릴 때 김낙현이 그냥 컷하고 그냥 탁 치고 나간다든지 트랜지션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무섭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 앞선에 이 김낙현 두경민이 같이 있을 때 또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낙현 두경민이 수비 성공을 볼을 잡았을 때 반대 사이드에서 김낙현이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김낙현이 있을 때 반대 사이드 두경민이 달려갈 때 한 방에 아웃렛 패스 빨리 넘어가서 트랜지션 3점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수비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때 치고 나가는 것도 제일 빠르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거군요. 그렇다 보니까 같이 달리면 빨리 볼 넘어오고 스페이싱 되면서 넓게 쓰면서 3점을 그냥 던져버리니까 야 이거 두경민 김낙현 콤비 이거 저는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이. 예. 한 경기 보고. 예, 저는 느낌이. 아무리 상무라도 이 정도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과 이 정도의 어떤 경기 공격 전개 속도와 어떤 스페이싱이면 공간 활용이면 아 이거는 진짜 무섭긴 하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KBL 역사에 되게 남을 수도 있는 어떤 스페이싱 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한 경기만 봤을 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성원 감독이 얘기했던 LG 공격농구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예전 뭐 저도 기사 썼지만은 그 2000년대 그 LG가 조성원, 조우현 그리고 에릭 이버츠 그렇죠.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어떤 그 공격농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없이 석점 던지고 트랜지션 굉장히 빠르게 하고 지금 그 한국가스공사가 그런 틀은 마련해 놓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물론 세부적인 어떤 약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그런 틀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심상치는 않다. 단 리그컵에서 이제 뭐 제가 볼 땐 준결승이나 결승 갈 것 같은데 그쵸. 이게 갔을 때 좀 이제 수준 있는 팀. 그렇죠. 지금 상무는 솔직히 너무했어. 상무는 너무했는데 현재 전력이 너무했는데. 그런 팀들 만났을 때 과연 그런 기조가 가면서 뭔가 통한다 그러면 이 팀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쉽지 않은 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구로 연고로 갔는데 대구에서 농구 붐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콜슨 선수, 자, 니콜슨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공격에서는 역시 탑자다. 슈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은 니콜슨이 로우 포스트에서 이제 다운 스크린 받고 3탑으로 올라와서 3점 캐치앤슛 이런 던지는 패턴도 있었고 두경민 김낙현과 2대2로 픽앤팝으로 호흡 맞추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게 슈팅이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전체의 어떤 스페이싱이 너무 위력적이고 일단은 공격은 완전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공격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브루클린 네츠처럼 그냥 해버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어빙이 슛이 되죠, 하든이 슛이 되죠, 듀란트가 슛이 되는데 얘네들이 패스도 잘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 셋을 막아야 돼. 그럼 나머지 조엘 헤스나 뭐 이런 선수들 툭툭 터져버린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 선수도 막아야죠. 그러면 여기 1대1을 도 못 막죠. 이런 선순환이 나오는데 가스공사가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단지 두경민 김낙현뿐만 아니고 전현우가 밖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크고 그렇죠. 니콜슨이 있는 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좀 잘 맞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 여기서 이제 수비가 관건이었는데 이 수비 같은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치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치면 이 팀을 정말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정여군이 빠진 게 좀 크긴 하지만 빠진다고 해도 이 팀의 어떤 시스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정말 그 밖에서 이 볼 도는 게 그러니까 두경민 김낙현은 기본적으로 이 2대2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볼 빼주는 게 워낙 그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게 한번 2대2에서 픽앤팝 해버리면은 수비가 순간적으로 몰리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두경민 김낙현은 풀업 3점도 그냥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럼 그쪽으로 사이드로 쏠리면은 패스 한두 번에 그냥 전현우 차바에 그냥 오픈 3점이 나버려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지난 시즌 인상공사가 그 이제 설린저 데리고도 사실 설린저 수비 활동량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센스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문제없이 커버할 수 있었던 게 나머지 4명의 어떤 활동량 이런 에너지 레벨 수비 조직력 이런 게 워낙 좋아서인데 니콜슨 수비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분석한 대로 뭐 움직임 자체가 적고 그냥 상대 자기 마크면 좀 버려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나머지 4명의 활동량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조합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니콜슨 같은 경우에도 그 유동 감독이 잘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스를 이제 붙인다. 그러니까 보충
되는 선수를 붙이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선수를 붙였을 때 니코스의 어떤 수비 약점도 이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좀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좀 봐야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가스공사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1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